어디서 온 거예요? 울산에서 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왔어요. 무슨 일 온 건데요? 평화통일 대행진하러 왔어요. 평화통일 대행진이라는 낯선 이름의 행사에 20여 개국에서 초청된 55명의 외국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들까지 모두 625명의 청소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DMZ를 그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통일 문제도 많이 생각해보고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곳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장정에 오를 시간. 처음 만난 낯선 친구들. 처음으로 찾은 낯선 나라. 어쩌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시간들. 그 기대와 호기심으로 버스 안이 가득 찹니다. 되게 떨려요. 네. 이제 북한 거기 가까이 가서 많은 거 볼 텐데 뭘 배울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모습이 됐을지 너무 궁금하고 그냥 궁금하고 떨리고 그래요. 드디어 우리나라 휴전선 인근 248km를 도는 대장정, 평화통일 대행진에 그 장대한 막이 오릅니다. 긴장되고 설레면서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대된다는 것보다는 힘든 게 많이 걱정될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 이거 보냈잖아. 그러니까 자꾸 걷고 지금도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잠시 후 김포에 있는 한 해병대를 찾은 서부팀. 신기하네. 와, 대박인데? 멋있어요. 어떤 점이 멋있어요? 총 있는 거. 처음 타보는 장갑차가 마냥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니네가 원하는 걸로 가. 물 위로도 달릴 수 있다는 수륙 양용 장갑차. 잠시 전쟁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 한번 타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거 그냥 체험으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각 미시령을 지나 고성으로 향하는 동부팀. 그런데 달리던 버스 앞을 겹겹이 쳐진 바리케이드와 헌병들이 막아섭니다.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민통선 안으로 향하는 버스. 잠시 후 통일 전망대에 오르자 그림 같은 비경이 펼쳐집니다. 바다 위에 금강산이라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 해금강. 멀리 금강산도 보입니다. 저기 금강산 아니야? 하지만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뿐 이젠 가볼 수도 없는 곳이죠. 한때는 금강산 관광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을 길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더없이 쓸쓸하기만 합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북한 땅이래잖아요. 저희가 못 가는. 근데 그냥 걸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간다는 게 좀 정말 분단 현실이라는 걸 정말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날 밤 저희 할아버지께서 북한에 사시다가 이렇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149태 때 그 2000년도 초기에 막 이산가족 상봉 되게 했잖아.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막 너희 할아버지는? 한 번도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사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말씀 듣다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할아버지 전쟁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께서 나는 그러니까 울지마. 부모를 한 번만이라도 그러니까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부모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이런 생각으로 진짜 이렇게 싸웠대.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부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눈물이 막 금방 그렁그렁 막. 근데 되게 슬프다. 할아버지 생각에 금세 눈물이 맺히는 수명이.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산 가족의 아픔을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친구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양구로 향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부터 장장 13km가 넘는 길을 도보 행진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인 통문을 지납니다. 곳곳에 보이는 지뢰 표시만이 이곳이 비무장지대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금은 그저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곳. 60년 전 누군가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서 총을 쏘고 또 목숨을 걸고 이 산길 위를 걸어갔겠죠. 해발 1000m가 넘는 좁은 산길 위에 끝없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장장 4시간여에 걸친 도보 행진. 진짜 힘들어요. 네. 날은 덥고 다리에 힘도 풀립니다. 이런데 물만큼 반가운 게 또 있을까요? 평소엔 미처 그 고마움을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작된 도보 행진. 그런데 맨 뒤로 뒤처진 한 친구가 눈에 띕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발걸음. 모처럼의 강행군에 발이 까지고 상처까지 난 모양인데요. 아직 안 터진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호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눈앞에 해발 1242m의 고지가 보입니다. 한참을 뒤처졌던 호기도 그새 친구들 사이에 끼어있네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들이랑 네가 이걸 해서 완주를 하면 평화통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이곳 가칠봉 관측소가 있는 곳이 금강산 12,000봉 가운데 마지막 봉우리라고 합니다. 휴전선 155마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 가칠봉은 적과 750m를 두고 이격되어 있습니다. 60년 전 한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우리 땅 곳곳을 피로 물들였던 전쟁. 그 전쟁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갈색으로 된 흰색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군의 이중 철책선입니다. 또한 김일성 거지와 이곳 가칠봉 오피 사이의 계곡은 MDR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으로 이 MDL을 넘어가면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북한 땅이 보이는 전망대로 발길을 옮깁니다. 북한군 초소가 불과 750m. 좀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단 여기가 금강산이라는 거에 되게 놀랐고 진짜 이 정도로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저희가 앞으로 잘해서 좋은 통일 조국을 만들어야겠죠. 다시 화천으로 향합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화천은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땅이 된 곳. 그만큼 전투도 치열했던 격전지였습니다. 화천 평화의 댐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비목공원. 낮은 언덕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물 비목이 보입니다. 묘비를 대신한 나무 십자가를 뜻하는 비목.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이곳을 돌아보던 한 청년 장교는 이름 모를 어느 병사의 돌무덤에 꽂힌 초라한 나무 십자가를 보고 그 애달픈 마음을 시로 지었습니다. 마음이 참 슬프지요. 6.25의 비극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비극을 교과서나 책으로 통해 봤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참 마음이 더 아프네요. 비목공원에서 발길을 돌려 세계 평화의 종 공원을 찾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 앞에는 6.25 전쟁 때 사용된 탄피와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분단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포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탄피와 포탄들을 녹여서 만든 종이 세계 평화의 종입니다. 종 꼭대기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4마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북쪽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한쪽 날개가 잘려 있습니다. 평화의 종 한켠에 보관된 잘려진 날개는 통일이 되는 그날 붙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통일의 날 날개 저기 보니까 비둘기 날개 한쪽이 없던데 붙이면 되게 상징적이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거예요. 둘, 바닥에. 세 번째 맵니다. 보세요.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세계 평화의 종을 올립니다. 그 깊고 웅장한 울림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네, 여기 오면 여기 와서 종을 치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의 소원이 통일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전쟁에 쓰였던 탄피가 평화의 종으로 거듭났듯이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이곳 화천도 언젠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날이 오겠죠. 다음 날 아침, 빗속에서도 계속된 대장정.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어 전쟁 박물관이라 불리는 철원 땅을 걷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 백마고지. 원래는 이름 없는 작은 고지였지만 수많은 포격으로 벗겨질 대로 벗겨진 산의 모습이 마치 백마처럼 보인다 해서 백마고지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 싸우던 군인들은 영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영장 못 받았어요. 영장도 못 받고 군인 간 거예요. 나 같으면 영장 못 받았어요. 중대가 170명, 80명이야. 요것이 한번 전쟁을 끝나면 살아남은 사람이 28명, 31명, 어느 중대는 17명,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한테 우린 살아가지고 미안하죠. 높이 395m밖에 안 되는 이름 없는 작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열흘 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고 그 열흘간의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만도 3,400여 명에 이릅니다. 죽음으로써 이 땅을 지켜낸 이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목적지 파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 JSA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마을회관 옥상에 올라서자 눈앞에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인공기를 달고 있는 북한의 기정동 마을. 저기로 넘어가면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총 쏴요? 저기서 총 쏴요? 서로 총을 쏘거나 그런 일들은 총을 쏘는 순간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고 하더라도 서로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서로 총을 겨눈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전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북한은 저 멀리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점점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진짜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통일을 안 하고 계속 있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버스는 다시 문산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문산역. 이곳에서 문산과 도라산역을 잇는 통근 열차로 주로 이용되는 경의선 열차를 탑니다. 잠시 후 임진강을 건너는 열차. 창밖으로 끊어진 철교 교각이 보입니다. 전쟁 전에는 신의주까지 달렸던 경의선 철교죠. 경의선 열차를 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역, 도라산역. 철로는 북쪽으로 향해 있지만 열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꿈을 안고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지난 5박 6일 동안의 여정 속에서 품게 간절한 통일의 바람. 대행진에 참가한 625명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한반도 모양의 색지 위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평화통일 대행진, 그 5박 6일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As a granddaughter of a veteran of the Korean War who risked his life to fight for the Republic of Korea, I am overjoyed to see that this nation has achieved amazing progress. 62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5박 6일 동안 분단의 현장 248km를 횡단했던 대장정.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도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60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온 길. 어쩌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통일을 여는
소중한 첫걸음은 아니었을까요?